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신종석입니다. 백제 온조편. 삼국유사 신라 최초원이 말하기를 변하는 백제이다. 백제 땅에 변산이 있기 때문에 변한이라고 했다. 백제의 전성기의 가구수가 15만 2300호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삼국유사에는 백제의 창업 원조에 대한 기록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만 기원전 18년 원조가 창업했다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중국 측 기록 주서 등 주나라의 내용은 약간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조의 할아버지는 해모수라고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아버지는 다르다. 주서에는 우태, 삼국사기에는 주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국 측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부의 왕인 헤브로 왕의 손자 우태는 연타발의 딸인 소순호와 혼인하여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우태가 죽자 소순호는 가부가 되었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소순호의 내조를 많이 받았고 소순호를 매우 사랑했으며 왕비로 책봉하였다. 주몽은 또한 소순호의 아들인 비류와 온조를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주몽의 친아들인 유리가 어머니 예시 부인과 함께 주몽을 찾아오자 주몽은 기뻐하며 유리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주몽이 죽자 유리가 왕으로 즉위하였다. 비류는 온조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떠나자고 제안하였다. 이상 중국 측 기록입니다. 그럼 우리 측 삼국사기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의 시조는 온조왕이다. 그의 아버지는 추모 혹은 주몽이라고 한다. 주몽은 북부에서 나리를 피하여 졸본부여로 왔고 졸본부여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이 뛰어난 인물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 얼마 후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주몽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마시는 비류이고 둘째는 온조이다. 이상 삼국사기 백제편 기록입니다. 이상 삼국사기와 중국 주나라의 기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사기나 주서, 주나라의 기록 모두 정사로 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와 엄마는 같으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현대에서도 DNA 감적으로 판정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는 사실보다도 역사의 진실을 따라 편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작가는 생각합니다. 백제의 시조는 고구려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먼저 고구려 주몽의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리는 예시 부인이 나인 주몽의 장자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소순호의 아들 비류와 온조는 오강과 마려 등 신하들을 이끌고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이전하여 한산에 이르렀는데 국가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는 과정에서 형제간의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원전 18년 온조는 한강유역의 유래성을 근거지로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십제로 지었습니다. 비류는 온조와 결별하여 미추홀, 지금의 인천입니다. 에 이주하였으나 땅이 습기가 많고 물이 짜서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류는 위례성으로 와서 온조의 백성들이 편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후회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온조는 형의 비류의 남은 신하들을 받아들여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고쳤습니다. 온조의 조성은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성씨를 부여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제의 건국 가정인 온조의 어머니를 알고 있는 연타발의 딸 과부 소순호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소순호가 여자인 관계로 이후 기록에는 언급이 없고 다만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기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 제사편에 따르면 백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사는 천지신명에 대한 제사, 다음은 동맹에 대한 제사, 그 다음으로는 소순호에 대한 제사라고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신채호 선생의 조선상고사에서 백제의 진짜 시조는 온조가
아니고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들 온조와 어머니 소선호의 갈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럼 아들 온조와 어머니 소선호의 갈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부 소선호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지도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백제를 건국하는데도 많은 일을 했던 인물임은 틀림없는 듯 합니다. 고대에 무려 2개의 국가를 세웠으니 우리 역사상 소선호처럼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여인은 없는 것일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역을 중에 역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 합니다. 앞에서 누차 설명했다시피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바로 고구려의 시조 주몽입니다. 주몽이 부유에서 망목 나올 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나라를 건국할 만한 재정적인 환경적 여건을 갖추어 놓지 못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 예시는 아들 유리를 임신 중이었고 어머니 유아 부인까지 부유에 두고 나온 상태였으니까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인물이 바로 연타발의 딸 과부 소선호였습니다. 소선호는 주몽을 만나기 전에 우태라는 남편이 있었고 우태와 설하의 2 아들 비류와 온조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토가 병으로 일찍 사망을 하자 소선호는 졸본지역으로 내려온 주몽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많은 재정과 후원을 했고 재원을 했던 것입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후에 부여에 남아있었던 주몽의 부인 예수 부인과 아들 유리가 어느 날 졸본지역으로 칼조각을 가지고 찾아왔고 칼조각을 맞추어 본 주몽은 자신의 친아들 유리를 태자로 삼아서 다음 보위를 이을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소선호의 소생인 비류와 온조는 유리의 태자 척병으로 소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선호는 자신의 소생인 2 아들 비류와 온조를 데리고 한반도의 남쪽 땅으로 내려와서 또다시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소선호에 의한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이야기와 2 남자와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아들 온조와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미루어 짐작해 보겠습니다. 소선호가 남쪽 땅에서 건국한 나라 이름을 백제라고 지었는데 이 백제, 백은 단순히 1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매우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소선호 일행이 남쪽 땅으로 내려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따라왔다는 의미에서 백제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쪽 땅에서 나라를 건국하는 데에도 소선호는 주몽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랑과 전 재산을 투입해서 온조의 백제 건국을 도와주었고 그 결과 온조는 백제라는 국가를 창업했던 것입니다. 백제도 원래 그 조상이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왕의 성씨를 부유시로 정하고 자신들이 시조인 동맹왕을 모실 수 있는 동맹사당을 세워 조상을 그렸던 것입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우리는 역을 소선호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온조왕 13년 도승에서 늙은 할멈이 남자로 변하였고 5마리의 호랑이가 성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갑자기 왕의 어머니 소선호가 6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록에 의하면 온조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성안에 요망한 징조가 자꾸 일어나 나라가 편안할 날이 없고 나라의 형세가 매우 불안하니 도읍을 한강 남쪽으로 천도한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소선호가 죽었다는 기록이 소선호에 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매우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늙은 할멈이 갑자기 남자로 변했다느니 또한 5마리의 호랑이가 성안으로 들어왔다느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늙은 할멈이 남자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이 기록은 온조왕 제13년에 백제의 도성 안에서 무슨 큰 변란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록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백제의 도성 안에서 늙은 할멈이 남자로 변하였는데 갑자기 안 좋은 변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온조왕의 어머니 소선혜가 사망했고 그 결과 온조왕 14년 하남 유래성으로 천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늙은 할멈은 글의 문맥으로 볼 때 왕의 어머니 소선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권력과 힘,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마리의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군사 변란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온조의 어머니 소선의 추종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친히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를 동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가 쿠데타 군사들에 의해서 피살되었다고 작가는 보여집니다. 이 대목을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자신의 조선 상고사에 백제의 초대왕은 소선호이고 온조는 2대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몽의 부인이자 온조의 어머니로서 두 번이나 나라를 건국하여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소선호.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여걸이 남편과 아들 등 두 남자의 두 번이나 배생을 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권력은 자식과도 공유할 수 없으며 권력은 어머니와도 나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선호는 국가를 두 번이나 건국하면서도 건국 후에는 남편과 아들들에게 어처구니 없게 토사구팽을 당하고 말았던 것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